다시 한번 분자량이 나오던 화학식량이 나오던 그 어휘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뭘로 계산해라? 원자량을 합해라 까지만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량적 개념이 수적 개념으로 수적 개념이 양적 개념에서 량할 때 뭐가 들어가면 돼?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면 돼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적 개념으로 넘어가면 1몰이 되는 거야. 그때 몇 개니? 라고 물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는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문제상에 다 나와.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 방금 뭐 했냐면 그 분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람을 붙이면 1몰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 되게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었지?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는 개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답내는 거 아니야. 무조건 떠올려줘야 돼. 아까 왜 요 흰 분필 글씨랑 노란색 분필 글씨가 여기서 정리된 거 알죠? 생각하지 마. 집에 가서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냥 한 번 더 경청해요. 그게 훨씬 머릿속에 잘 나. 너희가 공부하다가 잘못 정립하는 것보다는 요대로 정립하는 게 좋아. 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밑줄 긋은 거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몰과 질량의 관계가 된 거야. 몰, 개수와 질량의 관계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사실 여기다 살짝 밑에 1몰이라는 개념이 살짝 써주면 1몰일 때의 분자량은 그의 질량은 몰수와 같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게 요거였을 때 분자의 개수가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었다라고 했지? 이건 자꾸 써줄게. 외우지 않아요. 내가 써줄 테니까 자꾸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정립한 거야? 아보가드로라는 아저씨가 정립했다라고 해서 이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하고 얘를 줄여서 라지 n a라고 하기로 하였대요. 외우지 않습니다. 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까지 하고 여기 개념에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 그걸 내가 직접 다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다가 이제 0도씨 1기압 일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질량과 수적, 양과 수적 개념이 나왔어.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면 부피와 수적 개념. 여기서 수라는 건 몰수를 얘기해. 얘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0도씨 1기압일 때 이제 다시 지울게. 0도씨 1기압이었을 때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지? 라고 측정해 봤어요. 측정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22.4리터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 말을 좀 바꿀게. 1몰이라는 말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말로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i가, 즉 써볼게. 탄소가 12g일 때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고, 산소 원자가 16g이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고, 수소가 1g이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가 됩니다. 여기서 또 의구심. 12배나 무거운데 무겁지? 1g이고 10배 무거운데 어떻게 부피가 같아요? 여기서 조심해. 무겁다고 부피까지 같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게 종이 한 박스가 있고 금덩어리 주먹만큼 있어. 누가 더 무겁게? 아니야, 종이 한 박스가 더 무거워. 근데 금덩어리하고 그 똑같은 부피의 종이면 금이 더 무겁지.
크다 작다가 부피가 질량하고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고유한 얘가 12. 근데 여기서 이럴 수 있지. 여기서 얘가 24g이야. 24g이면 부피는 44.8L가 되는 게 맞지. 같은 물질에서 질량이 2배라는 건 2배만큼 많아진 거니까 부피도 2배가 된 건 맞아. 하지만 다른 물질일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몰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부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개수와 질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수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질량과 부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얘와 얘가 왠지 이럴 때는 얘가 관계가 있으려면 같은 물질 내에서만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돼.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몰수로 체인지 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피가 나와. 그러면 몰수로 체인지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하고 답이 나오면 질량을 환산하든지 부피가 나오면 질량을 가는 게 아니라 부피가 나오면 몰수로 가서 어떻게 질량을 넘긴다든지 질량을 알려줘? 그럼 몰수로 바꿔서 답을 낸 다음에 부피로 환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되게 문제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해볼게. 아까 했던 거. 1몰이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는 22.4L인 거지. 그때 자 여기에 부피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돼? 몰수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도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여기서 11.2L에 물이 존재해요. 그때 몰수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 제일 속편한 건 이렇게 가는 거야. 기준에서 출발해. 1몰이었을 때가 몇 리터야? 22.4L잖아. 근데 여기 몇 배야? 절반이지. 그럼 절반만큼 부피를 차지하니까 들어있는 개수가 얼마여야 돼? 절반 개가 있어야겠죠? 오케이. 하나 더. 44.8L의 똑같은 부피로 가지 말고 질량으로 바꿔볼게. 질량 9g에 있는 물이 9g일 때에 차지하는 부피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까 절반계 있으니까 11.2L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건 쉬운 문제들만 그러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그렇게 풀면 헷갈려지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냥 써놓는 거야. 1몰일 때가 22.4L인 거고 1몰일 때가 어떻게 돼? 분자량이 아까 라지 M이라고 했었죠?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알겠지만 얘가 얼마야? 얘가 18g인 거 아닌가? 물일 때는? 그러니까 물일 때가 1몰일 때가 18g이야. 1몰일 때가 22.4L야. 9g이야. 절반계가 있네. 0.5몰이야. 0.5몰이야? 그럼 얘도 절반이 있어야겠네. 11.2L가 되어지는 거겠지. 자,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 1몰이었을 때 차지하는 몰수 그때 얘가 얼마? 22.4L 일 때 차지하는 부피. 이렇게 수학적인 접근해버리면 1몰일 때가 22.4인데 여기 얼마 들어있어? 11.2L니까 2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에 2분의 1 되려면 얘가 절반계가 있어줘야겠네. 그러면 수학적인 접근이 되잖아. 좀 편한 거겠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끊고 여기서는 아까 했었던 거 분자량분의 질량을 쓰는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을 쓰는 거야. 그러면 1몰이었을 때가 18 아닌가? 물은 근데 9잖아. 여기가 9지. 그러면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네.
그럼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도 2분의 1이어서 11.2리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침해한 거랑 두 개를 합쳐보자. 어떻게? 1몰이었을 때 몰수 스몰 n으로 씁니다. 는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는 거지. 1대 여기서는 어떻게 돼? 22.4리터였을 때 무엇이 돼? 부피가 되어지는 것이지. 오케이? 근데 알겠지만 얘를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몰의 개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고 22.4리터였을 때의 부피인 거고, 그러면 1몰이었을 때 차지하는 개수는 몇 개니? 개수라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해서 여기서는 분자수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 대단히 유명한 공식이 됩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단 문제 풀 때 불편한 거지. 요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한번 이쁘게 좀 한번 써주도록 하세요.